만약 여러분 눈앞에서 큰 폭발이 확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도망가야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집안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도망가셔야 되는 거겠죠. 당장이라도 이사 가야 될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 현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4대째 풍수의 명맥을 잇고 있는 멋지동 청건호입니다. 오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상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것도 있고요. 또한 풍수의 정신에 있어서도 피흉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축일, 좋은 것 얻기 이전에 나쁜 것 피하는 게 우선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집이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요,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집니다. 제가 많은 의뢰인분들 접하고 또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가장 쉽지만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집안에 들어가기 싫다. 정말 포근해야 되는 집이고 정말 어렵게 모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어마무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집하고 여러분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징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뭐냐,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유독 심하게 무기력해진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한 의뢰인분, 제가 직접 작년에 만나서 이분이 살게 될 집을 정해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 의뢰인분께서는 연령대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젊은 편이셨어요. 30대 후반 정도에 되는 분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적은 평수로 가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자녀도 있고 결혼도 하신 분 같으면은 최소 30평대를 원하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30평대인데 20평대로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집을 정리하기가 힘들다, 뭔가 집이 넓어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고 이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사실은 집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니까 이 30평대 집이 의뢰인분에게는 너무 버거웠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설령 한 평짜리 좁은 방이라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 방 하나 정리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방이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치우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만큼 집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력함, 집에 들어가기 싫음이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집 때문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후반의 의뢰인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민되는 게 부모님, 형제, 자매, 여러 이런 가족들이 계속해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이분께서 요청하신 컨설팅은 내가 살 집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풍수 포인트, 양택은요, 거주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영향이 미쳐집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내 형제, 자매들, 집안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자면은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바로 양택,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고 한다면은 일단은 주변은 신경을 우선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서 무기력하고 또 내가 들어가기 싫고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그리고 이 현상들이 단순히 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집에 이사 가고 나서 이 집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해결책 첫 번째는 이사 가는 겁니다. 네,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으시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좋지 않은 집이다 라고 한다면 이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뭔가 폭발이 쾅 일어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약에 작은 불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물을 뿌리든지 하면서 끌 수 있겠죠. 근데 큰 불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작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한다라든지 비보 풍수를 쓴다라든지 물건을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집 전체적으로 입지 전체가 문제고 구조 전체가 문제고 어떤 바꿀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강한 그런 집이다 라고 한다면 이사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허무하다 하면서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정말로 수천 분 이상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어떻게 삶이 망가지고 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한눈에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의뢰인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후회하는 분들의 상당수는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내 집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50평대를 살든 60평대를 살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월세방으로 들어가서 살면은요, 그 월세방이 좋은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운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항상 뜻대로 되지 않고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미래를 재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그러려면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똑같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일단 이사 가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사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혹은 당장 내일 이사 가긴 어렵잖아요. 하루라도 지금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기보를 실천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뒤에 뭐 액자도 있고 수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큰 물건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은 집안의 기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과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7시 반이나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겠다 딱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운동을 하든 청소를 하든 책을 보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딱 정해진 루틴대로 하는 겁니다. 하루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 밤으로 넘어가고 또 밤이 아침으로 돌아오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음양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 철학의 원리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 무렵의 그 기운은요, 이제 막 피어나오는 양의 기운, 봄의 기운, 청년의 기운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대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상승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집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집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그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삶이 달라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에이 늘 듣던 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을 꼭 해보십시오. 자, 이 현상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현상이 집안에 일어났을 때 남겨주신 질문들 제가 하나하나 보고 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니 잘 들어보세요. 문 다 닫았는데 갑자기 걸어놓은 수건이 혼자 날림. 처음엔 동생이 거짓말 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보고 나서 동생이랑 소름 덜덜. 작년과 올해엔 새벽에 하얗고 반투명한 형체가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까지 2번 정도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방 주변으로만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많고요. 집안에서도요, 특정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뭔가 섬찟섬찟한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청소, 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부터 하시고 손이 잘 안 닿는 곳 잘 정리하시고 또 방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집안이 살아있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닿게 되면 그 공간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소금단지 두시면 좋습니다. 이 소금단지와 관련된 거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 영상,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꼭 찾아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집을 뒤늦게 알게 돼서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되면 좋은 집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직접 살면서 알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사를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 살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다가 잠복했다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요. 2년 후에 3년 후에 있다가 잠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 특히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잠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현되는 게 있고 한참 동안 몸 안에서 숨어있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경기도 수원 모 비스텔에 퇴근하고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밖에서 외출을 오랫동안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갔다 잠들기 전 발자국 소리 귀에 대고 남녀가 나에 대해 욕하는 소리 계속
되는 이런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에는 싹 없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칩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뭐 비과학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늘 얘기 드리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일부만 밝힐 수 있는 작은 철학 체계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기운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사람이 이겨내겠다, 바꿔내겠다라고 하면은 뭐 하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현상들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겨진 질문들까지도 한번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사니까 사는 거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한번 그 의미 있는 날 만들어 보시고 집안에서 내가 좋았는지 나쁜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잘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분들입니다. 멋진 동명풍수 채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